저번 시간에 포장개론의 포장과학의 개론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전반부에서 했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후반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포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다음 그림으로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차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도로 위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비포장인 상태, 그러니까 결국 흙이 그냥 노출된 이런 상황이죠.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지금 이 이용자가 그리고 차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쾌적한 상황에서 지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위에 층을 지금 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얼마나 쾌적하게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용성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쾌적한 상황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관계되는 건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해요. 자, 지금 포장 상태가 얘가 손상을 입는데, 균열도 생기고, 아스팔트 포장에 소상 변형도 생기고, 다양한 손상을 입는데, 첫 번째 어떤 게 영향을 주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교통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본다면 또 이런 거예요. 차량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 몇 대가 지나갔느냐. 몇 대 중에도. 그러니까 가벼운 게 몇 대가 지나갔느냐, 무거운 게 몇 대가 지나갔느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자, 시기적으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포장체가 약한 상태에서 많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포장체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도 많이 지나갈 수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교통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장 설계를 이제 하는 포장 개론에서 나중에 이제 포장 설계법으로 갈 때 지금 핵심되는 건 그것입니다. 자, 포장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공용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한 부분.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봤지만 교통하중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포장의 전체적인 수명에 관련되는 걸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환경 조건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조건이라면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는 지금 수분에 대한 영향, 물이 얼마나 많은 환경이냐 아니면 건조한 환경이냐 이런 부분하고 온도가 굉장히 여름에 고온이냐 아니면 겨울처럼 굉장히 어느 상태까지 유발이 되는 이 저온, 영하의 온도를 가느냐 이런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환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포장체가 어떤 흙 위에 올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노상이 얼마나 지금 견고하게 받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노상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게 또한 우리가 설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장 설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러네요. 자, 이 공용성을 이 운전자가 지금 쾌적하게 지나가게 하는 이 공용성을 장시간 지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100년 동안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설계 기간 동안 이게 10년이든 또는 20년이든 30년이든 자, 주어진 설계 기간 동안 이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몇 대가 지금 지나가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환경 조건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포장 공용성의 포장의 설계의 기본적인 지금 관점이다 하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도 이걸 거예요. 세부적으로 공용성, 교통하중, 환경 조건, 노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자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쭉 지나가면서 보면 저번 시간에 포장개론의 전반부에서 쭉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기억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네요. 공용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교통하중에 대한 부분, 노상의 특성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포장체에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부분,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개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장 설계법, 다양한 포장 설계법이 있는데, 제시는 설계법이 있는데, 어떠한 설계법에서든 기본적으로 설계의 입력 변수, 설계 고려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공용성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번역이 지금 공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퍼포먼스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요새 성능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인데 약간의 좀 결이 다른 뉘앙스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포장 공용성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의 공용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공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포장체가 구조적으로 얼마만큼 안정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공용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능적인 공용성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하고 있는 기능, 그럼 뭐가 있을까 하고 얘기한다면 주로 있는 거는 이용자의 안락감, 쾌락감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의 지금 공용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주로 관련된 거는 미끄럼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얼음이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평탄성이 유지된, 그러니까 너무나 깔끔한 얼음판 위를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잡기 전까지는 승차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뛰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 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기능적인 안락감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세프티에 관련된 게 주로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프릭션, 마찰에 대한 저항성, 스키드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세프티에 관련된 공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구조적인 공용성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포장에 지금 물리적 상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균열이 있으면 구조적 성능이 떨어지겠죠. 뻘티, 어떤 어떤 결함, 그 다음에 라벨링, 그 다음에 하중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적인 공용성에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능적인 공용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페이브먼트가 얼마만큼 지금 이 유저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쾌락감을 얼마만큼 잘 주느냐, 승차감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기능적인 공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프티, 그 다음에 구조적 공용성, 그 다음에 기능적 공용성,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 공용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런 지금 공용성이, 성능 공용성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조금 주관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뭔가의 포장 상태가 이랬을 때 어떻다고 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겠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전율이 얼마다 이런 개념에 이게 쉽게 딱딱 숫자로 떨어지는 거랑 뭔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시 지금 에시토에서 처음에 포장 설계법을 개발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했나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에시토에서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포장 설계법에서 역사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지금 이제 포장 설계법, 근대적인 포장 설계법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된 거는 지금 70 이전에 대한 에시토 설계법이고요. 그게 이제 50년대부터 쫙 한 10여 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설계법을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개념적으로는 지금 구조적인, 기능적인 세프티에 관련되어 있구나. 자, 이런 고민까지는 조금 이제, 이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왔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자, 그러면 공용성을 어떻게 점수할 건가?
그리고 점수에 관련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 정량화하는 문제에 가서는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이제 문제를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통해서 지금 다음 수식처럼 지금 점수화했어요. 자, 보시면 PSI는 어떻게 되냐면 Present Serviceability Index. 그래서 현재 서비스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성을 현재 상태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점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PSI는 5.03 빼기 빼기 뭡니다. 빼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빼기 뭐가 어떤 게 관련되어 있냐 하고 본다면 이래요. 자, PSI는 5점 빼기 SV. 지금 뭐냐면 이게 요철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체의 요철, 울퉁불퉁한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철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수를 감점하는 거예요. 자, C는 지금 뭐냐면 균열이고요. P는 패칭이에요. 패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도로를 가시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다시 일부분 국부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덮어놓는. 그러니까 주변 경계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하고 이게 승차감도 많이 떨어지고 구조적인 성능도 문제를 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패칭이고요. 자, 그 다음 RD 이게 지금 뭐냐면 소성 변형 기표, 러팅 뎁스예요. 그래서 지금 요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것들 요철, 크랙과 패치, 소성 변형이 없다면 000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점수는 5.03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계 분석을 해내서 점수를 매기다 이래야 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는 5점 만점입니다. 자, 5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점수와 이제 정량화하는 입장에서요, 5점 만점에서 공용성이 이제 떨어져요. 뭐에 따라서? 지금 요철과 균열과 패칭, 러팅 뎁스에 따라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몇 점 감점, 몇 점 감점, 몇 점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성의 점수가 뚜뚜뚜뚜뚜뚜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손상들이 막 누적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5점에서 4점, 3점, 2점 막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 학점 매기듯이 처음에 제일 높은 점수 100점 만점에 가고 100점부터 90점까지는 A 쭉 가서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F, 페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포장 상태도 이렇다 이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손상이 없는 이런 상태 아주 좋은 5점 정도의 지금 5점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들 신설 포장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요철이 완벽하게 없지는 않기 때문에 점수가 5점 만점까지는 못 가요. 뭐 95점 이렇게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점수가 점점 떨어져서 60점 이하, 뭐 1.5점 또는 2.0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포장 상태는 승차감이나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이게 굉장히 포장으로서 이용하기 힘들다. 그걸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포장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 생명체는 수명이 다해서 사망 선고를 하면 다시 못 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수명이 다해서 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성능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더시우기나 작업을 통해서 성능을 좋게 했다가 포장 수명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했는데 지금 이 포장 수명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손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 포장에 이런 손상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시토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와 똑같이 지금 느낄 거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어떤 이 국민성, 그 나라의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이 주관적인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방향 KTX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순방향 있고 역방향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역방향 요금이 쌉니다. 싸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역방향을 타면 대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잘 안 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방향을 타려고 하고 역방향은 기피를 하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포장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는 지금 이제 이 균열이나 패칭에 굉장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균열이나 패칭에 보다는 러팅에 상당히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차감을 느낄 때요, 차가 이게 따다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주기로 다다다다다다다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좀 장주기로 이게 차가 가는데 뭔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싹 쏠리는 느낌이 싹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의 손상에 따라서 지금 이 수식은 지금 애시토가 개발된 이 입장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느끼느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KTX 순방향, 역방향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에서 개발되는 거 지금 산천, 있죠? KTX 산천. 이거는 지금 다 순방향이죠. 왜냐하면 역방향을 너무 기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PSI 점수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장의 PSI 성능이 떨어지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트래픽, 교통하중이 반복되면서 포장 공용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환경 영향이에요. 스웰이나 프로스트 히브,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포장이 손상을 입어서 공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공용성의 저하로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상태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공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교통하중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이 그림도 약간 좀 잘못 그려진 거예요. 제가 그리다 보니 그려진 거고, 얘 처음에는 조금 더 끌고 갑니다. 자, 교통하중에 의해서 떨어지는 공용성은 처음에는 거의 안 떨어지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장이 손상을 거의 안 입어요. 그러다가 한번 손상을 입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손상이 진행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지금 대충 읽어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얘를 접었다 폈다 해서 언젠가는 접었다 피면 이놈이 끊어지고 깨지잖아. 이게 지금 피로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장에 손상을 주는 대표적인 한 요인의 형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얘를 놓았다 접었다 놨다 하는데, 자, 몇 번 접었다 난 사이에 지금 이게 손상이 있냐면 거의 눈에 띄게 손상이 없는. 자,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손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상을 입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표면의 손상으로까지는 아직 도출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표면의 손상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공용성은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는 손상을 입었지만 공용성은 표면적으로 보기엔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 그러다가 어디 이제 이 중에 어디 한 곳이 이렇게 딱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 손상은 안 입었지만 거의 내상을 극단적으로 입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손상을 입어서 공용성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버티는 데까지 한계점이 온 거야. 100만 한 번, 100만 수십 번. 200만 한 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깨지면 요 옆에 딱, 깼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또 다른 곳에 딱, 근데 이게 내상이 많이 생겼다. 해서, 이거 포장 상태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급격하게 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의 부분은 직접적인 손상까지는 유발 안 되고 내상을 입고 있는 단계고요. 어느 약한 부분부터 얘가 내공이 약한 애부터 손상을 입어서 공용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놈들도 거의 이 손상에 있기 직전에서 이제 쭉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어떤 거, 요 밑에 부분이네요. 요 밑에 부분은 지금 어떤 거냐면, 환경하중에 의한 공용성 손상입니다. 자, 환경하중에 의한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하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는 게 있고요. 환경하중이 교통하중에 의한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환경하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노상 부분이 지금 팽창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상 부분이 얼어서 지금 이 동상, 그러니까 융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 전체 표면까지의 지금 손상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지금 환경하중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돼요? 1년이라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그것이 다음 해가 되면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래서 이 사계절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환경하중은 이게 첫 번에 이 경험에서 대부분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스트 히빙이라든가 스웰링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일어날 부분이 한번 일어나지면 손상을 입죠.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상이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거의 다 대부분의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물론 해마다 어떻게 돼요? 이게 사계절의 변화폭도죠. 올 여름은 굉장히 더웠는데 내년 여름은 상대적으로 덜 더울 수 있고 올 겨울은 굉장히 추웠는데 내년은 덜 추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변동은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손상이 0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손상은 첫 해 거의 환경적인 손상을 거의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1년 안쪽에 환경적인 손상을 거의 대부분 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좀 떨어지긴 환경 요인에서 좀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요인이 어떻게 돼?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적인 영향은 초기의 포장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초기의 공용성이 이렇게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포장 상태를 여러분들이 신설 포장 가면 예를 들어 아스팔트 포장을 갖다 대면 정말 까맣고 상태가 좋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 쫙 주행을 정말 쾌적한 상태에 있다가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면 포장 상태가 신차 느낌? 여름 신차 비교하면 되네. 차 사고 여러분들 탁 하면 차가 너무 이랬다가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중고 비슷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년 지나간 하나, 2년 된 차나 3년 된 차나 구별이 안 돼요. 쭉 갖고 가다가 한 10년 요새 차는 성능이 좋아서 거의 20년도 이제 타는 것 같은데 10년 넘어서 11년, 12년, 13년 되면 이제 차 성능이 급격하게 이제 두두두두두두 해서 왜냐하면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것도 고장이 날 쯤만큼 쓴 거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시면 저게 고장이 나고 해서 뚜두두 성능이 뚜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능이 떨어져요. 뭐에 때문에? 환경 영향 때문에. 그리고 상당 기간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쭉 떨어져요. 이거는 뭐예요? 내상을 충분히 있어서 교통하중 때문에 이제 또 공용성이 쭉 떨어져서 얘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까지 얘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요 한계까지 떨어지면 저쪽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쪽을 안 옮겨지네. 그러면 얘가 이 수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살려내요. 그리고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아주 보약 주듯이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 살려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더 씌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스팔트 포장에 더 씌우기를 하고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뭐 유지보수 활동을 하면 다시 얘가 살아나서 또 이거를 반복을 하고요. 도로를 계속 쓴다고 하면 이 상태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또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 이제 올라오시면 우리 이 동의대학교 우리 진입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올해 지금 여름에 포장 상태가 급격하게 깨져서 지금 이제 재포장 해놨잖아요. 그죠? 더 씌우게 해놨어요. 지금 포장 상태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 작년에 됐던 것처럼 포장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더 씌우게 작업하고 그래서 지금 수명이 좋은 상태로 갔다가 쭉 유지보수를 하면서 포장 수명이 쭉 교통안전에서 떨어졌다가 또 유지보수를 얻는 순간에 가서는 전면 유지보수를 해서 또 살리고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점수를 지금 S2에서는 뭐로 평가를 했느냐? PSI 서비스 지수라는 걸로 여러분들 평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죠.